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일단 교대랑 사범대학교 교육계열에 대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생뚱맞게 화요일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7시, 수요일날 7시, 금요일날 9시 이렇게 주 3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끝난 다음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청자 수가 그렇게 높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여튼 저희가 화요일날 6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만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수시 입시 설명회를 끝으로 시즌 6가 마지막이에요. 시즌 7이 이제 수시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저희도 이게 라이브 준비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면서 저희가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지금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라이브 시즌을 잠깐 쉬었다가 9월달 초에 아마 시즌 7으로 또 다시 방송을 시작할 것 같은데 똑같이 주 3회로 날짜와 시간 변경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즌 7도 그때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서론이 길렀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대랑 사범대학교 교육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대학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대를 지원하실 때는 예전에는 교육대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거의 보장이 됐었고, 그래서 되게 인기 대학이었죠. 그래서 정교권 아이들, 그래서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대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교대를 준비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사범계열도 같이 준비를 시켰던 라인이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교대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막 미친 듯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미친 듯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가 많아져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대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지는데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양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나 계산을 통해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 내신이 비교과 활동보다 훨씬 중요했고 일단 교과 성적이 안 되면 다 잘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하는 학교는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먼저 내신 등급에 대한 단순 이 등급을 구한 다음에 학교에 맞게끔 환산은 해야 돼요. 뭐 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환산을 좀 해야 되고 학교마다 교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게끔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주요 과목에 대한 단순 등급을 가지고 뽑아요. 전체 과목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는 우리 아이가 학교 수준 상관없이 내신이 얼마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성평가는 그렇게 저희가 항상 말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4대 요소를 보죠. 뭐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교 성적에 대한 학업 역량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특히 교육계열을 가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도 보긴 하지만 솔직히 교대는 전공학업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전체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 교대를 준비하실 때는 이 학교가 정량평가를 하는지 이 학교가 정성평가를 하는지 구분한 다음에 우리 아이 성적과 비교 분석하고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어느 평가 요소에 넣었을 때가 더 좋은지를 1단계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나누고 있는지부터 보고 어느 정도 성적대가 형성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량평가하는 학교인데 저희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 지역인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희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 가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서 데이터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량평가는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 제주대학교 초등교육, 그러니까 요 초등교육이라는 건 교대 같은 성격이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1단계 서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량, 일명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아이들을 컷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보겠습니다. 공주교대나 서울교대 같은 경우 합격선이 1.1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공주교대나 학종과 교과 전형이 나눠져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한 1.28 등급 정도가 컷이고, 그러니까 평균 컷이고요. 교과 전형이 1.28이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1.48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1등급 때 거의 초반이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1.1이나 1.28 정도 나오면 솔직히 서울대학교 해보지 않을까요? 만일 연대 같은 경우도 Z값 구해봤을 때 어느 정도 Z값 구성되면 연대 고대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량평가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때는 솔직히 아이의 내신이 워낙 월등하게 높고 정교 라인이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라인을 솔직히 좀 연결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한 1.34, 전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가 조금 낮은데 그래도 1.61이니까 낮은 건 아니겠죠. 1.6 하나가. 갔다가 이화여대 초등교육은 한 1.3, 제주가 조금 낮습니다. 제주대는 2등급대 아이들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안에는 최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저를 또 형성하고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할 때는 학교에서 발표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로 형성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생각보다 교대를 준비한 아이들은 그 학교에 충성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고 전공에 대한 자기의 뚜렷한 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충원율이 돈다 하더라도 점수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집어넣는 학교들은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을 1차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평균 컷에 되는지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된다. 우리 아이가 그런데 내신 등급이 좀 낮아요. 내신 등급이 너무 높아. 여기는 우리 아이가 1.3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한 1.8등급 1.6등급인데 전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말고 또 다른 학교 집어넣을 데는 없나요? 이럴 경우 내신 성적이 약간 부족했을 때 비교과와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성평가 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정성평가 학교는 경인교대나 공주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도 둘로 나눠져요. 자세히 보시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이 라인은 정량평가고요. 교직인성이나 아니면 사양인재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 한국교원대학교 여기는 정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진행해서 생활기록부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한 학업과 비교과 활동들 그리고 단순 내신 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적표의 전체적인 원점수나 이런 수강자 수,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본다. 그래서 솔직히 교대를 준비할 때 예전에는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특목고 자사고나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길이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경인교대 몇 개만 볼게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3.49 등급까지 빠지는데 이 등급들 좀 많이 빠지는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는 특목고 아이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인교대나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3, 4등급 때까지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1등급이 돼야 된다. 1등급 대신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 학교가 1등급 때 초중반이라면 여기는 1등급 때 초중반 아이도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중후반 아이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등급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데 일단은 일반고 아이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학업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완전히 2등급 개초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대도 집어넣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사범대학교도 이제부터 받쳐서 내려가는 라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구분하고
그 구분한 걸 가지고 성적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데 정량평가는 진짜 우리 아이 성적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어떤 기준선 정도만 잡을 수 있는 거지 이 등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라인이 2등급 초반 아이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대가 진짜 옛날만큼 막 미친 듯이 선호하는 대학이 이젠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교대를 많이 준비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저도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대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은 자사고나 아니면 우리 학교가 등급 따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내가 막 95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뜨고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원점수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 잘 구분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대를 지원할 거예요. 이 교대를 지원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두 개의 라인이 나눠졌다라면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라인을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하고 제가 아까 말한 사범대학교 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학생들 어떻게 뽑나요? 생각보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교대랑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를 준비하면서 교대보다 한 단계 좀 낮게끔 형성되는 게 바로 사범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구성하자라고 하는데 왜 교대가 준비하기가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좀 다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의대 가려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공 과목보다는 그냥 다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역할이 있는 거지 전공에 뚜렷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교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뚜렷하게 전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공 학업 부분에 사탄 과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윤리 과목들이 있어요. 윤리사상이나 생활윤리 같은 이런 윤리 과목들이나 역사 과목들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초등교육 들어갔을 때 인성에 대한 평가나 어떠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생활윤리나 윤리사상 그리고 역사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좀 전공 학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네 교대뿐만 아니라 사범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계열 사범대 말고요. 뭐 컴퓨터 교육이나 아니면 뭐 수학교육 이런 과를 갈 때는 과학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겠지만 만일 사회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회 과목 하나씩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생윤이나 윤사 같은 좀 윤리적 과목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건 사범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좀 보시면 학업 성적을 보는데 편제성이 나타나는데 저 편제성 할 때 저 앞에 한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저 편자가 누를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치우칠 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나 왜 편해? 그러니까 지구에 석유가 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은 뭐 유한성과 뭐 편제성 이런 것들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 편제성이 뭐냐면 편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편제가 아니고요. 이 편제성의 반대말이 또 이 편제예요. 이거는 네, 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생기부 성적을 봤을 때 성적이 전체적으로 편애되지 않은 현상들 골고루 점수가 네,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의 아이들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범대학교나 교대를 준비한 학생은 생활기록부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가 학업적인 거고 하나가 교육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업과 교육이 나눠질 때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다양한 주제 활동을 하라는 건 뭐냐면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나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목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학업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중요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대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범대학교랑 연결할 때는 그 전체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전체에서 하나는 나타나야 되고 개인의 관심사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다 좋아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중국집도 좋아하고 일식집도 좋아하고 한식집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해요. 그렇게 다 좋아해서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연구하고 먹어보고 하면서 연구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 수학이 됐건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과학이 됐건 사회가 됐건 전체적인 학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전체를 다 좋아할 수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전 한식이에요. 제가 뭐 냉면이나 국밥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먹겠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고 맛을 비교해보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영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 관심사의 학문의 라인은 영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생기부의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갈 때 영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아 보이게끔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의 관심사 학문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사범대학교로 우리 아이가 만약 교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범대학교로 뺄 때 영어 교육과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특정 과목 정도는 가져가면 좋고 팀 프로젝트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더라도 어떠한 팀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거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무엇인가 팀을 구성하고 어떤 팀의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팀 안에서의 역할과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들,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학업과 연결되는데 만일 세부 능력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할 때 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어떤 주체적인 자신의 역할과 학생들을 하나로 이끌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프로젝트를 통한 이런 리더십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통을 통한 나눔과 배려인 겁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학업에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보다 함께 친구들과 해냈다라는 공감과 공동체 의식,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교육대학교에서 바라보는 교육관의 가치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학업과 인성평가, 이 부분들이 발전돼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면 좋은데 소명을 통해서 어떠한 나눔과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만의 어떠한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리더로서 팀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 같은 것들을 자신만의 스토리나 능력으로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어필해야지 좋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봉사활동을 다닌다기보다는 하나의 봉사에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보통 초등교육이나 이거 교대, 사범대 중요한 그러니까 준비하는 아이들이 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갑니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해서 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가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솔직히 아동센터 안 가셔도 되거든요. 뭐 요양원을 가건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어떤 의료센터 같은 데 가도 돼요. 그런데 아동센터를 가면 나중에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그 꼬마 아이들과의 소통 능력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어떤 생활기록부를 구성하기가 좀 편하지만 만일 내가 지금 지역 여건상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좀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깝고 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가깝고 편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상관없거든요. 왜? 초등학교 교사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공을 살리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요. 사회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사회 이슈나 어떠한 정책적인 교육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정의 철학에 대한 방향성들,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풀어내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지금 뭐 초등학교 코딩 교육을 하는데 그 코딩 교육 하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정책이 됐건 교육이 됐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의와 철학을 찾아가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정책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육해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공동체를 가지며 거기에 따른 학업 부분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개인 능력 같은 경우 보통 교대에서 보고자 하는 이 개인 능력의 보편적인 부분을 좀 뽑아와 봤는데 첫 번째는 종합사고력이라는데 이 종합사고력이 뭐냐면
학문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의 전체성인데 이 전체성이라는 게 그냥 전체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학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들을 좀 찾아가는 겁니다. 국어와 영어의 어떤 어문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거나 수학과 물리를 연결시켜서 어떤 응용 수학으로서 사회를 바라보고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법칙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학문의 연결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학문의 고리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 성찰적 태도죠. 비판적이라는 게 뭐냐면 야, 넌 쓰레기야 하고 누군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론화시키고 결과를 만들었다라면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성찰적 반성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결과 도출에 대해서 한번 더 비판해보고 뭔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관점 이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비판적 사고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게 다각적 사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라인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뭐 어떤 시사 이슈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라인을 구성했다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교육의 어떤 코딩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했다라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확장적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어떠한 산업적인 기반이나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들, 코딩 교육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제도로서 볼 수도 있고 거시와 미시로 나눠서 제도가 아닌 또 어떠한 교육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점이나 하나의 정책을 좀 다양한 각도로서 더 넓혀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주도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팀 프로젝트에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공부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저 팀 프로젝트 리더십과 소통에 대한 나눔과 배려와 자기주도 문제 해결 능력을 세 개를 좀 합쳐서 하나의 활동 라인이나 자기소개서 라인으로 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교육이에요. 교육대학교 들어보시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하면 솔직히 이거에다가 진짜 성적 좋으면 서울대 연대고대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학업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해요. 학업 성적이 부족하다는 건 교대보다 한 단계 대학 라인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범대학교가 아닐까요? 교육대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함이 나타나고 학교 수준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 수준이 좋지 않아서 편차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그럴 때는 교대보다 솔직히 사범대학교가 솔직히 대학 레벨을 떠나갖고 아이들의 수준은 한 단계 좀 낮아져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교육대학교 성적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를 하였다라면 이 준비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교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사범대학교는 저절로 준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범대학교가 원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초등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사범대 가도 되나요? 네, 가도 됩니다. 대신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고력이 확장되면 되겠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발전시키고 더 고학력 시스템의 교육 제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사범대 라인으로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솔직히 등급을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등급에서 3등급 대 아이들이 형성이 되는데 특목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대 같은 경우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같은 경우 등급대를 보면 이화여대랑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솔직히 교대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대를 갈 때는
사범대를 갈 때는 지방 거점대학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홍익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지금 여기에서 빠졌지만 여기보다 성적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돼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까지 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대를 바쳤다라면 교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범대의 라인도 한번 구성해 보면 좋겠고, 솔직히 한양대학교는 뺄게요. 이대랑 중앙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 교대 비교과 활동 정도 만들었는데 성적이 약간 밀린다. 교대 집어넣기 약간 밀릴 것 같잖아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 사범대학교나 아니면 지방 거점대학교를 한번 바치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대를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사범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교대를 준비하고 교육계열로 준비할 때는, 만일 대학 라인을 좀 높이고 싶은데 사범대학교가 솔직히 예전보다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 옛날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진짜 많이 사범대학교 성적이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마다 교직이수 라인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문과나 아니면 국어 국문과를 갔을 때 이렇게 교직을 받을 수 있는 교직이수 라인도 있기 때문에, 만일 사범대학교 성적도 좀 부족하다라면 그렇게 일반 학과 교직이 수준은 라인으로도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교직이수를 받을 수 있다라면 저는 지방 거점대학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교육계열, 오늘 교대와 사범대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는 녹화방으로 해드릴 건데, 의대랑 치대를 좀, 그리고 한의대는 한의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대와 치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녹화방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